그래서 6차식 뉴턴 운동 법칙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요 한 페이지만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1학년 때 했던 내용이에요. 보충 수업으로 통합과학 그때 중력에 의한 자유낙하 운동하기 전에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이용하여 가속도를 구해서 물체의 운동을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해서 특히 이번 시간에는 또 3법칙을 빼고 얘기할 거예요. 뉴턴의 1법칙, 2법칙을 얘기할 거고 3법칙은 나중에 단원이 따로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작용, 반작용 단원에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 자, 뉴턴이 정의한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운동 상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운동량이라고 불려지는 물리량이에요.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정의되죠. 근데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질량이 변하는 경우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변하더라도 속도만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준에서 힘을 정의할 때는 그 운동량의 변화의 원인이라고 정의를 잘 내리지 않고 그냥 속도 변화의 원인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V는 속도입니다. 단위는 뉴턴의 이름을 따서 뉴턴이라고 했지만 제가 잘못 얘기했죠? 뉴턴의 성입니다. 이거 이름은 그 토스트 이름이죠. 아이작. 아이작 토스트. 아이작 토스트의 소스의 비결이 사과잖아. 뉴턴을 이제 기려서 만든 토스트여가지고 몰랐죠? 뉴턴의 첫 글자를 따서 N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야, 이거 힘도 내가 농담했었나? 뉴턴이 남자잖아요. 그래서 힘, 헐 아니고. 갑자기 눈물이 날라 그래. 자, 그 힘은 세 가지 정보가 완전해야지 완전하게 표현했다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작용하느냐, 크기가 얼마냐, 방향이 어느 방향을 향하느냐.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보가 명확해야 되고요. 이걸 힘의 3요소라고 얘기합니다.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모두 합한 힘에는 특별한 이름이 있죠. 이 합하다 보면 방향이 다르면 서로 빼져가지고 상쇄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남은 알짜배기 힘이라는 의미에서 알짜 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힘을 모두 합한 힘이라고 해서 합력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뉴턴의 운동 제1법칙과 2법칙에 들어가는 힘은 바로 요 합력입니다. 근데 3법칙에 들어가는 힘은 아니에요. 그냥 그 독립적인 모든 힘들을 일컫습니다. 그 힘들은 다 짝이 있다라는 게 3법칙이고요. 근데 1법칙과 2법칙이 바로 운동과 직접적인 관계 있는 법칙들인데 거기에 들어간 힘은 다 합력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턴 제1법칙부터 소개를 하면요. F가 0이면 철수 아니고 뭐 이런 거 했었었죠. V가 일정하다. 그런 것이 뉴턴 제1법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요 책에 있었습니다. 프린키피아, 사과, 아이작 토스트, 소스, 점도 있었네요. 뭐 좀 괜찮게 생겼죠. 근데 모태솔로였어요 평생. 85세까지. 그래서 아이작 토스트는 뉴턴의 후손은 아니다. 이제 뉴턴을 추정하는 사람들이 만든 토스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 F는 뭘까요? 알짜임. 네, 맞습니다. 알짜임 합력입니다. 역시 여러분 그 1학년하고는 좀 다르네요. 1학년 애들은 그 유튜브 쇼츠의 폐해가 굉장히 크고 이제 여러분보다 좀 잘 몰라서 앞서 좀 전에 바로 얘기했는데도 물어보면 거의 90% 이상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의도는 그게 아니죠.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뉴턴의 1, 2법칙에 들어가는 힘은 그냥 힘이 아니라 합력입니다. 그래서 합력이 0이면
V가 일정하다. V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일정하죠. 요게 뉴턴 제1법칙입니다. 뉴턴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이탈리아의 물리학자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제 사고 실험을 통해서 이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요걸 이제 형상한 그 구조물이 사층과학실에도 있죠.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그거 해보면 알겠지만 뉴턴의 사고 실험대로 안 되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험을 못하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찰이 없는 면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하면 O점에서 구슬을 가만히 놓으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죠. 내려오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올라가면서 속력이 점점 느려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높이인 A에 이르러서 멈추게 되죠. 왜냐하면 왠지 그럴 것 같으니까. 예. 실제로 과학의 방법 중에 많은 방법이 그래요. 왠지 그럴 것 같아서 그럴 거라고 가정하고 실험을 해요. 근데 실험했더니 왠지 그럴 것 같은 게 그렇게 돼요. 그게 반복해서 그렇게 돼요. 그러면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역학적 에너지가 왜 보존되는지 궁금하면 이제 대학원까지 가면 돼요. 그러면 대학원 가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증명합니다. 시간이 일정하게 흐르면 에너지가 보존돼요. 그걸 수학으로 증명합니다. 이제 대학원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면에다가 가만히 놓으면 이제 같은 높이인 B점에서 멈추겠죠. 요 면에서 놓으면 같은 높이인 C점에서 멈춰요. 근데 요렇게 면을 만들면 얘가 같은 높이에 이르러야지 멈추게 되는데 영원히 같은 높이에 이르지 못하니까 영원히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대단하죠. 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하고는 사실 안 맞잖아요. 이 마트에서 카트를 계속 밀어줘야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엑셀을 계속 밟아야 움직이잖아요. 근데 갈릴레이는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물체가 움직이는 데는 아무런 원인이 필요 없다. 오히려 그 움직임을 멈추려면, 움직임을 변화시키려면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랜 그 사람들의 그 고정관념을 깨뜨렸죠. 그래서 그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물체가 가지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이면 정지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움직이던 물체는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영원히 계속 움직인다 라는 게 뉴턴 운동체 1법칙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물리를 배웠다면 딱 이거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힘이 0이면 속도가 안 변한다. 힘이 0이 아니면 속도가 변한다. 저는 이것만 기억하면 물리학을 가르친 보람을 느낍니다. 나중에 다 까먹더라도 이게 물리학의 출발이거든요. 힘이 0이면 속도가 안 변한다. 힘이 0이 아니면 속도가 변한다. 예전에 서술형 문제로 뉴턴 1, 2, 3법칙 서술하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틀렸어요. 이번에도 한번 해볼까? 하여튼 그렇고요. 자, 제2법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법칙은 가속도를 구하는 법칙이어서 가속도 법칙이라고 하고요. MA는 F 이렇게 쓰죠. 이때 F는 뭘까요? R자임 압력입니다. 자, 이걸 꼴을 좀 바꿔서 쓰면 A는 N분의 F가 되죠. 그래서 이 F가 바로 그 정의 자체가 속도 변화의 원인이었잖아요. 따라서 그 원인이 크면 결과가 크겠죠. 그래서 이 원인이 크면 속도가 빨리 변합니다. 즉 가속도가 크죠. 그래서 이 가속도는 힘에 비례합니다. R자임에 비례하고요. M은 질량이죠. 근데 질량을 다르게 표현하면 관성의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질량이 더 크면 속도가 잘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커서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큽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등학생 때까지는 벌크업을 잘 안 하는데 성인이 되면 벌크업을 해요. 왜냐면 이제 키가 다 자라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질량을 증기시킬 방법이 이제 근육량을 키우는 수밖에 없죠. 근데 질량을 키우면 몸싸움에 유리해집니다. 왜냐면 다른 애들이 옆에서 힘을 가하더라도 자신의 원래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게 갈 수가 있어요. 몸싸움에서 이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성의 크기를 키우는 거고. 그리고 근육량을 키우면 힘이 세지죠. 힘이 세지면 모든 스포츠는 결국에 가속도가 클수록 유리합니다. 방향 전환을 빨리 하고 속력을 빨리빨리 변해야지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포츠 선수들이 이제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이유가 이제 결국에 가속도가 큰 게 유리하니까 그렇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여기 보면 얘는 모든 게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좌변과 우변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같아야 됩니다. 자, 질량 방향 없어요. 나의 질량이 연직 아랫 방향으로 80kg이다 이렇게 하지 않죠? 예, 이거는 방향이 제 몸무게 아닙니다. 깜짝이. 자, A는 가속도 방향이 있어요. F도 방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A 방향하고 F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가속도 방향이 합력의 방향과 같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의 경우 이게 중력 가속도가 되죠. 결국에 이게 중력입니다. 그러니까 중력하고 중력 가속도는 연직 아랫 방향으로 같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방향이 같다라는 거 알아두고요. 순서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 얘가 더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간단한 걸 먼저 쓰고 복잡한 걸 나중에 쓰는 겁니다. MA는 마 쓰면 됩니다. 질량이 M인 물체의 가속도가 A죠. 그러니까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질량 M인 물체의 운동을 알아보고 있는 건데 그 녀석의 질량이 M이고 가속도가 A예요. 더 이상 쓸 게 없죠. 그래서 MA는 마 쓰면 되죠. 마 아나? 롯데 자이언츠? 옛날에 제 사직 야구장 근처에 살아가지고 그 상대편 투수가 견제하면 마 하잖아. 고마해라고. 네. 모르구나. 경상도 표준어인데. 그 우리가 사는 지역이 표준어입니다. 원래 신라 1000년 이상이죠. 그 조선은 1000년 안 되죠. 그 잠깐 저기 수도를 빼앗겼는데 나중에 다시 되찾아야 돼. 그냥 경주가 다시 수도가 되면 우리는 수도권이 되는 거죠. 뭐하다 이래 됐노? 이건 마 쓰고 합력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복잡하죠. 간단한 거 먼저 쓰고 복잡한 걸 나중에 쓰는 게 유리합니다. 자, 정리한 거 보면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물체는 가속도 운동을 하고요. 이때 물체의 가속도 방향은 알짜힘의 방향과 같고 가속도의 크기 A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 F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 M에 반비례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뉴턴 제1법칙이 제2법칙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옛날에 대학교에서 모 대학의 면접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그거예요. 자, 보세요. MA 꼴 F에서 요 F가 0인 경우가 제1법칙이에요. 자, 그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물체의 질량이 0이 되진 않죠. 그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됩니다. 가속도가 0이라는 건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뉴턴의 제1법칙은 결국에 제2법칙에서 합력이 0인 특수한 경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에 다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식이 그러니까 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식이에요. 이 식으로부터 운동량과 충격량 사이 관계도 나오고요. 일 운동 에너지 정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전부 다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이 이제 운동을 이해하는데 출발이 되는 식이고 요 식을 요약하면 물체에 힘을 가하면 속도가 변한다. 힘을 가하지 않으면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자,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자, 보충으로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관성에 만 조금 추가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지 당길 때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천천히 당기면 잘 딸려 내려오는데 갑자기 확 당기면은 결합이 끊어지죠. 자, 그 이유가 갑자기 확 당기면 요 밑에 있는 부분을 당기는 거죠, 자꾸. 그럼 여기에 이제 딱 점선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있잖아요.
요 위에 있는 부분은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얘만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천천히 당기면 그 힘을 시간을 들여서 나눠서 주기 때문에 좀 작은 힘으로 계속 이어서 주니까 안 끊기고 내려올 수 있는 거고요. 일단 먼지털이의 원리도 관성이에요. 자, 먼지하고 먼지 깔개가 붙어 있습니다. 전기력으로. 근데 먼지 깔개를 갑자기 툭 치잖아요. 그러니까 먼지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근데 깔개만 운동 상태가 바뀌어 가지고 위치가 바뀌니까 그 사이에 결합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요게 이제 먼지털이 원리고요. 그다음 뛰어나는 사람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얘가 이제 얘는 운동하고 있었으니까 계속 자기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겠죠. 근데 요 부분만 걸려 가지고 요 부분만 갑자기 멈춰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움직이는데 얘는 멈추니까 얘가 이렇게 넘어지는 거죠. 이것도 이제 관성에 의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안전벨트에도 관성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자, 차가 이쪽으로 가요. 근데 갑자기 멈춰요. 그럼 멈추지 않을 때는 일정한 속도로 가거나 이를 정지했을 때는 안전벨트를 잡고 이렇게 하면 늘어나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급정거할 때가 딱 사고 날 때잖아요. 갑자기 급정거하면 요 추는 자신의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유지하는 거죠. 근데 고정축은 차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차는 상대적으로 멈춥니다. 그러면서 얘가 이제 고정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되면서 요 잠금쇠가 요렇게 돼 버린 거죠. 그러면서 요 톱니바퀴의 요 끝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고정되면서 더 이상 얘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안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안전벨트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급정거할 때만 팽팽해지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뉴턴 제2법칙이 중요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